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2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좋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일단 약세로 결국엔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조금 거셌던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기관 합쳐서 코스피 쪽에서만 1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일단 지금 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어제 밤에만 해도 사실 미국 시장도 양호하고 오늘도 우리나라 개별 종목들 괜찮을 걸로는 봤었는데 이제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가장 큰 트리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있었고 일단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 입찰 결과가 안 좋다는 거는 미국 채권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증권사들 증권사가 아니라 이제 계속 관심 갖고 보는 게 이제 미국 10년물이잖아요. 10년물이 다시 4.5를 넘어서 보시면 4.5를 넘어서 이제 4.7을 위협하는 지난번에 4.8까지 갖다 내렸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4.6대 오늘 시가에 그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조금 고가 대비해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또 금리에 대한 또 발작을 또 한 거죠. 미국 시장이 어제 그랬던 거죠. 미국 시장 오후장까지 괜찮다가 막판에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은 또 목요일. 네. 요즘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조금 이제 드라마틱한 위든 아래든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역시나 오늘 드라마틱하게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모두 다 많이 파는 그런 날입니다. 목요일은 이제 위클리 만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정리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한 1조 정도를 팔았고요. 네. 그래도 많은 수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히 많은 수량은 아니라고 보고요. 선물 쪽에서도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 이거 8,000계약 거의 9천억 가깝게 매도했었거든요. 네. 네, 장중에. 근데 이제 막판에 걷어들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줄이긴 했어요. 네,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락은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몇몇 종목들 많이 올랐었고 그냥 양호한 차익 실현의 빌미가 이번 주 정도 계속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아마 분명히 재미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양호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주고 가는 정도. 이제 그 와중에 어제 오늘 역시나 계속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이 결국에는 앞으로도 주도주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밑에 있는 종목이 같이 뛰어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네. 특히나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 주에 CATL이 상장했잖아요. 그쵸. 홍콩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여기는 없고 HTS도 안 나오던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아. 트레이딩비에도 아직은 CATL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상장하면서 이번 네.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64조 대까지 내려왔고요. 줄줄줄 빠졌죠. 이게 어쩔 수 없이 큰 기업이 홍콩 이제 심천 중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또 추가 상장 자금 조달 하다 보니까 2차전지 ETF든 투자하는 기관들이든 자산 배분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가 워낙에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전지 자금들을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 이번 주에서 사실 LNF나 여러 가지 종목단에서 좋은 뉴스들이 있었지만 힘 한 번 못 쓰고 좀 많이 밀렸어요. 네. 분명히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도 과대 낙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요런 정도의 반등은 또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는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더 힘이 없었던 게 2차전지 주식들이 그래도 간간히 버텼었던 신용이나 대출 자금들이 레버리지 자금들이 계속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시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반대 매매 나오는 시간 오전 10시 반경
그다음에 오후 2시경 해서 시장이 계속 출렁였어요. 네. 결국은 여기서 촉발된 자금들이 다른 종목을 매도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영향이 있지 않았나. 특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은 더 그렇게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네, 같아요. 악순환이에요. 네. 거기다 공매도까지도 계속 있고 내려간 종목에는 사실 지금 좋은 뉴스가 사실 들려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ESS 예약이 있지만 역시나 ESS에 해도 LFP 배터리를 더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재로 잠겨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나오면서 수급이 큰 수급들이 또 그쪽으로 또 쏠려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번 주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악재들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수급적인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관통하다 보니까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은 뭐 출렁임은 있었지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하락이 조금 더 깊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 저도 케어하느라 손님들 통화하고 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 정도 빠졌으면 또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누가 봐도 반등이 나올 네. 만한 때가 됐는데 근데 쉽사리 안 나오죠.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못 답답해요. 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반등이 나올 거면 제가 이 그림 가끔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는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한 30%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하게 되면 여기서 못 산 걸 어떻게 여기서 사냐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30%는 반등이 나와야 이제 바닥 잡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눌러줄 때 요 정도에서 사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바닥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에서 사는 게 현실적으로 기회비용도 줄이고 자금도 잠기는 게 좀 줄이는 그런 네.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설사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딱 그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 네. 네. 여기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더라도 계속 반등이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30%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여기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상승은 여기를 뚫고 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한번 뚫는 척 했지만 결국 다시 박스피로 내려와 버리는. 이게 결국 근데 삼성전자는 회사도 회사지만 외국인들이 결국 한국 시장에 왕창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1,400원 이하 들어오면 이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들어왔지만 뭔가 뭉태기적으로 확 쏟아붓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억, 2,000억 사가지고는 사실 시장 자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다른 얘기고, 뭐 LG 엔솔부터 이제 현대차도 오늘 좀 밀렸잖아요. 네. 현대차도 뭐 좀 어이가 없는 게 환율 높을 때 그렇다고 엄청 잘 나갔던 것도 아니고 환율 밀리니까 또 빠져버리는 이제 그쵸. 그런 수출주들. 근데 반대로 조선주들, HD, 현대, 미포 똑같은 수출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안 빠지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그냥 양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트렌드,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결국 우상향 개인들이 살려면 결국 우상향인 종목에서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분석 잘하고 가치평가 잘해서 네. 정말 목돈 넣어가지고 이거 기다려서 먹으면 100%, 200%, 300% 먹을 수 있다라는 종목을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근데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다른 종목 올라갈 때 포모 안 오는 멘탈 관리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만 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넣어서 한 1, 2년 보유해가지고 2배 났어. 3배 났어. 근데 사실 100만 원이 200만 원, 300만 원 됐다고 사실 우리 일상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런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은 넣어야 5천에서 1억은 넣어야 이게 나중에 1억 되고 2억 됐을 때 그래도 뭔가 다른 일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산을 한 번 더 뻥튀기를 한다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 들어가는 투자도 아닐 건데 그러려면 진짜 깊이 있는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데까지도 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빠삭하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의 그런 종목들이 나와요. 네. 네, 그런 종목 있기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소형주로만 투자해서 100억대까지도 만드신 분들도 블로그에 보면 찾아 있고 최근에 많이 그런 식으로 올랐던 게 IT센, 네. 글로벌 이것도 사실 소형주인데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었죠. 뭐 사실 잘 안 보는 주식일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서 시가총 2,300억 정도 이렇게 된 종목들도 있고 지금 바이오 주식들도
잘 안 보고 있다가 엄청 급등한 종목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종목도 지금 많고. 시총 1등인 알테오젠도 알테오젠도 그렇죠. 비슷했었고. 옛날에 네. 알테오젠 알탕이라고 놀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예. 3,000당 제약? 저 신입사원 때 3,000원이어가지고 3,000당 제약인가 보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밀렸지만 네. 어쨌든 조금 뭐 25만 원, 20만 원 초반에서 밀렸지만 조금 있으면 30만 당 가겠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정도 하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 추세 있는 종목에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말자. 예, 차라리 물타기를 하더라도 강한 종목이 물타기를 하는 게 낫지 물리더라도 네. 예, 그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종목 할 만한 매매할 수 있는 힌트나 패턴들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등 강득하고 장기금제 상리 요거는 결국은 지금 30년 국채나 10년 국채가 이렇게 올라가면 트럼프 정부는 결국은 재정 적자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고금리가 유지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어떠한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단기로 팍 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매매도 하고 전략도 짜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길게 미국이 이런 거 계속 용인할 경우에는 저는 무슨 재료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말 그대로 예상이죠. 과거에 나왔던 프로그램들 뭐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시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센 주식들만 위주로 하면 저는 일정하게 사실 다 일정하게 뭐 주식을 뭐든 일정하게 밀어붙일 수 없다 생각해요. 오늘 사실 뭐 환율 하락했다고 해서 조선주가 빠진 것도 아니고 하락하니까 또 현대차는 빠지고 피해주들은 또 빠져야 되는데 그대로 잘 버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또 환율 하락으로 인한 뭐 항공 주식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일괄적으로 딱 대입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출연자분이랑 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원하는 패턴과 그리고 제가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패턴 그리고 단순하게 뭐 패턴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 들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직 역시나 또 주도주 안에서 네.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맞습니다. 시장이니까 그 안에서 계속 관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역시나 같은 달라진 건 없다라고 입장이시고요.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특징적으로 보셨던 좀 섹터나 네. 종목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요 기사입니다. 내러티브와 넘버스 코너인데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코너 속 코너. 네, 결국은 이 내러티브와 넘버스가 잘 맞아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종목이 얽힌 스토리하고 실적이 잘 갖춰줘야,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올라가다 실적이 붙어야 가장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던 게 선크림 관련된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K 선크림 사재기 대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크림 많이 쓴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국은 1인당 연간 선크림 구매액이 세계 평균 50배. 우리나라만으로도 세계 1위 수준이다. 예, 근데 1인당 구매액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원인데 그 중에 3위권 정도 하고 있다인데 이제 우리나라 선크림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K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가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업계 1등이 어디냐면 콜마. 네. 네, 콜마. 그리고 콜마가 압도적이에요. 한 70%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70% 중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코스메크 코리아, 잉그루드랩 요 정도까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요 정도까지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면 코스맥스도 10% 내외, 코스메크 5% 내외, 잉그루드랩 5% 내외. 그러니까 사실 압도적인 게 콜마고 위아래 가끔 이걸로 인해서 뛴다라고 하면 조금은 뭐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주가는 조금 변동폭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콜마를 보면 뭐 최근에 차트 보신 적 있으세요? 콜마 봤죠. 아 역시 보시죠. 뭐 전형적인 주도주 네. 형태에 띄고 있습니다. 예. 뭐 얘네들이 선크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모습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냐? 잠깐 하루 쉬는 정도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 대비 엄청 강한 종목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의미 있었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일단은 오늘 10% 이상 오른 모습이었고요. 요게 좀 또 통합 차트라서 그런데 이거를 KLX를 바꾸고 놓고 보면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쭉 그어보면 쭉 그으면 저점이 여기니까 한 요쯤 되겠네요. 일단 추세는 이미 돌아섰고요.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하고 돌파를 하나 만에 하다가 이제 오늘 결국 또 여기서 밀린 거거든요. 여기서 네. 이렇게. 만약에 내일 요만큼 조금 떠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이 종목은 턴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턴했다라고 샀다가 좀 밀리면 다시 손절도 해야 되는 위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콜마 이 근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도 패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답니다. 네.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더 산다.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기존에 거의 주도하고 있는 맞습니다. 역할이었었고 네, 다 이제 비슷비슷해요. 중소형주 그 네. ODM 쪽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둘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저는 코스메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주가 차이가. 근데 콜마도 대장 역할이고 좋은데 좋습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은 사실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좀 수익률이 다를 뿐이지 네. 조금 지금은 오늘 파마리서치도 이 와중에서도 혼자 양봉 냈고요. 이 높이 있어도 별로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VT가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고점에 근처에 있죠. 디어 VT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여전히 다 좋기 때문에 APR 참 APR도 여전히 뭐 혼자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떨어질까 봐 무섭다라고 하시는데 시장이 오늘 같은 날에서 잘 안 빠져요. 그쵸.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솔루션처럼 네. 장중에 확 밀려버리는 이런 케이스 있어요. 이거는 좀 오늘 흐름이 좀 약간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5분봉으로만 보면 여기서 쫙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이때부터 후들겨 팼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뭔가 수급적으로 뭔가 소위 말해서 야로가 있지 않았나. 야로가 뭐예요? 네, 야로 그냥 약간 속임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이때 잠깐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됐다, 다시 추세 잡았다 했는데 네. 갑자기 좀 딴짓하다가 좀 왔더니 이렇게 쫙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태양광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한 번 더 밀렸다가 이제 다시 추세 돌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 나왔다가 내려왔다 여기 단타를 하는 구간을 반복할 건데, 하나솔루션이 없었던 분들은 이거 하고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2개 해놓고 정도 보시면서, 이게 투자 과열 종목도 있어가지고 네. 지금 태양광 쪽으로 뭔가 돈이 왕창 들어가기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번에 한번 눌러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선크림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선크림만 놓고 보면 콜마보다는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잉그루드 랩이나.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관심 갖고 보시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대장은 어쨌든 콜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매년 4월달, 5월달 되면 선크림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성수기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성수기니까 우리나라 사람 또 워낙에 많이 사니까. 근데 그 중동에서도 히잡 쓰시는 분들 그냥 다 선크림 바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선크림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많이 썼던 거였는데 이제는 K 화장품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이것도 이제 선크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콜마가 미국 사람들이 콜마를 많이 살지 코스메카 살지, 뭐 물론 콜마가 제일 많이 만들긴 해서 제일 확률은 높지만 갑자기 매출액 비중이 확 늘어나는 캐파로만 보면 사실 조금 작은 애들이 더 클 수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그루드랩을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선크림 쪽에서는 뭐 여름 한정 메뉴일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 여름 지나려면 몇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선크림은 사실 이제 많이 바르거든요. 네. 확실히 선크림 바르면 좀 피부가 예쁘게 타는 것 같아요. 안 타진 않아요. 그래요? 네. 예쁘게 타는 건 뭐예요? 예쁘게 타는 거요? 그냥 네. 예쁘게 타는 거? 막 험악하게 지저분하게 이게 탄 감자처럼 타는 게 그렇죠. 아니라. 타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일부러 태어나서 티 안 나시죠? 네. 네. 근데 저희 와이프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쁘게 네. 탄다. 그럼 맞는 거겠죠. 네. 네, 선크림은 네. 저도 엄청 많이 바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추세 전환 패턴을 또 찾아봤습니다. 오늘 의미가 있는 게 리가캠바이오입니다. 네. 이제 바이오, 저는 이제 5월 달은 바이오 죽는 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제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이제 누수를 동반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 올라왔는데요. 드디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ADC 쪽에서 좀 길게 보면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되지만, 저는 이제 한두 달 상간 여기서부터만 놓고 보면 이제 요런 추세가 나오거든요.
이제 좀 분기 전에 거를 주로 생각하는데 여기 정도를 보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여기 밀릴 때 요만큼 밀릴 때 악재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알테오젠 포함해서 지금 최근에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딱히 뭐 그렇다고 특별히 여기 요 밀리는 요 모습들을 보면 좀 티가 안 나네요. 됐다. 요 구간들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리가캠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보로노이도 그렇죠. 다 요 구간들이 사실 그렇게 엄청난 악재를 동반하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바이오 쪽으로 금리 튀니까 좀 밀리면서 그런 양상이었는데 바이오가 이제 슬슬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ABL 바이오 밀렸느냐? 전혀 뭐 밀리지 않았고 이제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펩트론, 올릭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네. 이렇게 밀렸다가 결국 위에 있는 것들이 더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분기에 하나 정도는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를 하긴 한 건데 좀 뜸하죠. 오늘 아침에 유한양행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음봉 나버리고 근데 그러니까 나오는 시점이 이렇게 밑에서 나오면 결국은 본전 심리를 찾으려고 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결국은 음봉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높은 위치에서 나와야 높은 위치도 사실 좀 그럴 수 있다. 약간 애매한 위치들에서 나와야 주가 좀 세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유한양행도 올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늘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양봉을 냈다. 그래서 ADC 플랫폼, 그러니까 딱 그 암세포에만 공격적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기술이거든요. ADC 항체 약물 접합체. 네. 그래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 전달을 하는 의료 기술이고 이거를 이제 계속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하고 먼저 하고 있는 거고 리가캠 바이오도 우리 많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ABL 바이오가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가캠 바이오가 약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 또 ABL 바이오가 좀 빠지고 이제 그런 모습은 좀 있을 건데 어쨌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세 전환의 가능성 있는 거 근데 이게 바이오 없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살짝 조금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은 제약바이오는 못 간다라는 못 게 가죠. 일반적인 네네네. 생각이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도 계속 4.5% 넘어서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때도 리가캠 바이오는 네. 괜찮았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다른 바이오도 잘 버텼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랑 좀 연관 관계는 지금 일부 조금 축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저는 올해 4.5% 넘었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예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가장 생각하는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오늘 대한항공 같은 그림.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니까 달러 네. 부채 많은 기업들이 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리만 급락하면 바이오가 확 튈 수 있는 그런 걸로 예상을 해보는데 슬슬 하나둘씩 종목들이 이제 티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은근슬쩍 다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후순위예요. 싸다고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일 좋은 거 ABL 바이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올릭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치료제 하고 있는 GI 이노베이션 이것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보로노이도 지금 약간 후보군 뒤로 밀리는데 올 이제 상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만 조금만 돌리면 또는 여기서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 되게 좋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느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나오는 거 보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로노이는 다 제 고객님들한테 예령 걸어놨어요. 예령. 예령 먼저 말씀드렸다. 만약에 이거 튀면 따라 붙겠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호가 나오면 따라 사겠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말씀을 다 드려놓은 상태. 왜냐하면 올라가는데 막 구구절절 설명할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약간 그 정도까지 해놓은 상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 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요즘 어떤가? 역시나 별로네요. 예,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반기에 네.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사가지고 기다려서 하반기에 빵 뜨는 거 보면 지금 사면 25,000원대 사서 만약에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제 올라가면 정말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지만 올 11월, 12월에 가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비용이 다 녹아져 있는 주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차라리 한 30% 정도 올라온 상태. 제가 봐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진짜 반등이고 네. 다시 추세 타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하나 생각해요. 도파민의 다른 말. 돌파민. 돌파와 도파민의 네, 합성어. 합성어인가요? 돌파민. 네. 돌파를 하면 막 도파민 막 나오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제 간다 막 그러면서. 네. 오늘은 좀 약했지만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이 디어유하고 노머스 두 개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디어유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디어유는 텐센트 뮤직 TM이랑 해서 버블 연예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버블이라는 이제 인앱 형태로 버블 서비스 제공될 예정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예인 위주로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BJ라던가 네. 인플루언서들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이제 중국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텐센트 뮤직에 실리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기대를 하는데 원래 5월 초 중순 기대했거든요. 네. 이제 그 시작이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나온다고 하더라면 나오면 세론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앞으로 벌 돈이 많고 앞으로 이제 환활령 해제하면서 계속 좋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그리고 노머스는 지금 이제 연예인들 IP 가지고 그다음에 MD 만들고 이제 YG 플러스랑 거의 좀 비슷한 기업들입니다. 해외 공연 주선해주고 이제 그런 거 기업인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어유하고 네. 그다음에 노머스 거의 비슷.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요. 네. 근데 이거 만들 때만 어제 오늘 만들 때만 해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노머스는 오후에 들으면서 좀 밀렸고요. 디어유는 오늘 그래도 양봉을 잘 버텼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신고가 근처가 아니라 신고가. 네. 노머스는 이제 상장 직후 벗어났고 이제 신고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가 완전 돌파민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요게 돌파민 자리 제 기준으로. 돌파민 자리. 근데 올라갔다가 살짝 눌린 모습. 근데 이제 분으로 쪼개서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좀 단기 추세는 돌린 것 같은데 좀 살짝 돌아가면서 흐름 나오면 스토리는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실적도 사실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 네. 2분기 실적까지는 봐야 된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러티브와 넘버스 보면 내러티브만 잔뜩 있지만 넘버스를 확인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도 여름 한정으로는 투자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내러티브를 좀 이용하자. 네, 내러티브 이용하자. 지금 왜냐면 이제 실적 발표 다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 IR들 하면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상반기 기업 활동에 대한 기대들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지수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강한 종목과 내러티브 또는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걸 예상하는 종목도 찾는다면 결국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관세 관세 영향 없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고 지금 뭐 이제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상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화장품, 엔터 오늘 SM도 돌파면에다 SM을 늘려다가 안 넣었는데 사실 SM이 사실 좋은 모습이었죠. 네, 오늘 SM. 제일 좋았잖아요. 네, 네. 그 디어유가 SM 지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네, SM 스튜디오가 SM이 갖고 있죠. 네, SM이 엔터테인먼트 11%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아니 디어유가 네. 아까 디어유 맞죠? 네, 디어유 맞네요. 그래서 JYP도 갖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엔터사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아마 그렇게 갖고 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또 있다면 또 우리가 MD 하는 거 보면 YG 플러스도 지금 흐름이 나쁜 편은 아니고요. 여기서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잘 안 보이는 거죠? JYP였나? 네, JYP도 흐름이 좋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엔터 기업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K-팝 에이스 포커스나, 네. 에이스 K-팝 포커스나, 엔터 K 뭐 미디어 관련 ETF들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쭉 살펴보시고 좋은 것들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여전히 좋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 엔터, 네. 화장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황유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